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뉴스타파라고 하는 이제 좌파 성향의 매체가 최근에 특수활동비, 특활비 이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는데, 박주민이 이 뉴스타파, 여기서 보도한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개망신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업무 추진비 자료 중 영수증의 경우 61%가 백지처럼 식별이 안 되는 상태로 카피가 돼서 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박주민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 이러한 일부 좌파 매체가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이런 빈약하기 짝이 없는 이 보도를 가지고 지금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공격을 해보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개박살 났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또 반격을 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 얘기라는 걸 지적하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과거 정부 얘기를 갖고 재탕삼탕 말하는 건 너무 정략적이고 타겟팅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반박을 함으로써 박주민이 역시 한동훈 장관을 서대로 공격을 하다가 오히려 뒤치기 당하는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박주민이 보면은 윤석열 정부 시대에 들어서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 박주민도 보면은 빨리 한계, 부족함,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떤 부풀려 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빨리 드러나는 건 의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박주민도.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정정식 의원이 추미애 장관이 대검 감찰본부에 특활비 제출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게 2020년 11월이었고, 당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대검에서 법무부로 보고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2020년이면 문재인 정권 시절이고, 추미애가 법무장관 하던 시절이고, 여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그렇다라고 이제 시인을 하면서 결국 추미애가 그렇게 윤석열 총장을 잡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기를 쓰고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에 특활비 내용이 들어가질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이화영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거기서 이화영이 얼마 전에 검찰에 진술을 했죠. 이제는 도저히 못 막겠다. 이런 본인의 판단 하에서 버티다가 지금 이화영이라는 방화벽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깊숙이 연루된 바로 핵심 몸통 이재명이 이제 서서히 지금 이제 뚫린 방화벽으로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가지고 자기 처벌 받을까봐 민주당 의원들을 동원해서 검찰 앞에 가서 농성을 하고, 또 구치소에 떼거리로 지금 의원들을 보내가지고 특별 접견이니 이래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을 갖다가 지금 겁박하는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 이미 유죄 판결까지 나게 됐다. 현재는 이재명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재명을 딱 거론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 드러놓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새삼스럽게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이 불안하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 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 시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이재명이 제1야당 대표로 있으면서 지금 자주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리 오래 시간이 남진 않았다고 보지만 하여튼 징그럽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데 거의 종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 장관이 오늘 세게 비판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일이 종종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하게 되면 앞으로 두고두고 한동훈 장관에 의해서 자신이 타겟팅이 되고 비판의 제1순위가 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장관이고 자기는 야당의 대표인데 그렇게 세게 비판을 요즘 들어 종종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한 장관에 의해서 완전히 묵사발 나고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장관이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 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권력을 이용해 자기 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될 행위고,
성공할 수도 없다. 성공할 수 없다. 이런 것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인 자신의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이재명 조만간에 소환하고 구속영장 치고 또 민주당 부패 세력에 대해서 역시 구속영장을 칠 텐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구속영장 청구할 때 다 집어넣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죽 불안하면은 이것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은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아주 어리석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지금 더군다나 상대가 한동훈 장관인데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인데 이런 식으로 먹히겠습니까? 자, 검찰이 이화영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접견을 맡고 있다는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법무부에서는 앞으로 이 특별 접견은 그 몸이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겠다. 이미 그 제도 변경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민주당이 시비 걸어봐야 허공에다 대고 헛주먹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여기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느냐 이화영을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이 이제 이화영 부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 기명 투표 이거를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혁신위가 요 제안을 하니까 바로 받았는데 이게 수상하죠. 그 시점이 이재명에 의해서 곧 영장 청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자 그러자 지금 불안하니까 분명히 자기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뭐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갑자기 입장을 바뀌어가고 기명 투표로 하자. 그래서 누가 나에 대해서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지 보겠다. 이 완전히 이 속내가 이 시커먼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행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인지 부결시킬 것인지 단순한 이야기다. 말이 너무 길어진다. 말 돌리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라.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하면서 이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인데 최근 들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매우 강도 높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반격을 못하고 있고 이재명은 도망다니기 바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박범계가 오늘 또 끼어들었죠. 매번 깨지고 있으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한다고 했는데 공세를 편다고 했는데 그 번지수도 맞지 않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또 개망신 당하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박범계가 윤석열 정부의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대신해 최은순 씨 구속 관련해 한 말씀 해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에게 이게 물어볼 질문이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아주 날카롭게 범계야 너의 속내를 내가 다 안다 하는 듯이 아주 날카롭게 반격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 진행된 사안이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처럼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재판 내내 없었다. 라면서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박범계를 얼굴이 좀 시뻘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최근에 이렇게 수원지검에 앞에 가가지고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내용이 이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들의 이런 행동은 부적절한 것이고 아주 좋지 않은 것이고 적극적으로 본다면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이 박범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철현, 김승원, 민영배 이 박범계가 이런 데 앉아 있다는 게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것인데 이 박범계는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얼마 전까지 법무감독에 있었던 법무장관으로 있었던 자가 이렇게 가가지고 수원지검장 나와 이러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정말 그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이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 이 민영배라는 자는 뭐 지금 정치인들 중에 온갖 문제점은 다 끌어안고 있는 최악의 저질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 국회의 어떤 신뢰도 권위를 완전히 하수구에 쳐놓은 그런 그 아주 역사적인 큰 그 잘못을 저지른 자가 뻔뻔스럽게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 하는 행동이 보면 전부 다 그런 행동들입니다. 최악의 저질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자, 이런 자들 박범계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지금 이제 박범계가 도둑이 재발절인 듯이 동문서답하지 마라 그러는데 질문을 잘못한 게 박범계죠. 그 한 장관이 점잖게 소리 지르지 마라 범계야.
네 질문이 잘못됐잖아. 거기에 대해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 수준에 맞춰서 얘기해 준 거야. 심지어는 뭐 이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을 한동훈 장관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러다가 또 개망신당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박범계가 무슨 뭐 정권 보위 차원에서도 이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죠.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 또 박범계가.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답변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범계야, 니네 집 앞으로 갑자기 고속도로가 바뀌면 검찰이 너를 수사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바로 대받아 쳐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해서 뭔가 좀 전과를 세워보겠다고 덤벼들다가 개박살 난 것이고, 국회에 출석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을 겨냥해서 세게 비판했는데,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고 오늘도 도망다니기 바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